DOU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보다 더 양호하게 나왔다. 상장하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기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DOU가 방금 전에 수요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공모가는 26,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원래 희망 공모가 밴드 범위가 24,000원이 상단이었습니다. 근데 24,000원을 소폭 넘기는 2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수요예측 결과가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DOU, 카카오페이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공모주인데 자, 과연 청약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얼마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U는 팬덤 전문 플랫폼입니다. 일단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팬덤 전문 플랫폼이 무엇이지? 자, 예전에 하이브가 상장했을 때도 하이브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티스트들이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팬들과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굿즈도 팔고, 즉 이러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참여를 해서 자,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자, 그러한 사업 모델이 바로 팬덤 전문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DOU는 현재 버블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현재 구독자는 120만 명입니다. 버블이 뭐냐면 아티스트들과 이 팬들이 1대1로 소통하는 자, 그러한 느낌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왜 느낌을 주는 서비스냐? 일단 이 아티스트들을 구독을 하면 이 아티스트들이 개별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게 개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 구독하는 팬들한테 다 같이 가는 메시지죠. 근데 그 메시지를 받아보는 팬 입장에서는 그 팬이 설정한 네이밍으로 그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이 아티스트들의 영상, 이미지,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이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마치 팬과 1대1로 대화하듯이 자, 그런 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의 플랫폼이다. 앞서서 이 DOU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구독자가 120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업 모델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일단 아티스트 한 명당 월 4,500원을 내면 구독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팬덤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만한 자, 그런 팬들은 연령층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성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 중에서도 20대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 DOU에 입점해 있는 기획사가 23곳, SM과 JYP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기획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팀 기준으로는 54팀, 229명의 아티스트들이 현재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런칭을 사실상 2020년 1분기에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한 1년하고 조금 지났는데 구독자가 무려 120만 명입니다. 게다가 국내 구독자는 29%고 해외 구독자가 71%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플랫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중요한 게 아시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기타 국가들의 비중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DOU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이 버블을 통해서 아티스트랑 팬이랑 이렇게 프라이빗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무궁무진한 그런 서비스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만간 이모티콘, 손글씨 등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기타 일반 메신저를 통해서 이미 현지를 해봤던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마이홈이라고 해서 사용자 프로필 내 개인 룸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의 시작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버블 월드, 본격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을 한다. 자, 이게 바로 수익 모델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죠. 최종적으로는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자, 이걸 통해서 사업 영역을 더욱 키우겠다. 최근에 위메이드가 엄청나게 올랐죠. 단순히 미르포라는 게임이 잘 된 것뿐만 아니라 위믹스라는 그런 토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NFT인데 이거와 실제로 이 미르포, 이 게임을 연동시킴으로써 유저들이 그 게임에서 활동을 하고 자, 여기에서 받은 보상을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전문용어로 P2E라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DOU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잘 거쳐진다라고 한다면 이 NFT 개념을 붙여서 실제로 유저들이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자, 그런 말이죠. 자, 이번엔 DOU의 공모가 산정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사 기업으로 뭐 JYP, 큐브엔터, 카카오 YG 플러스. 자, 여기에서 이 카카오가 왜 들어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사실 들어가나 마나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카카오의 PR은 여기에서 50배입니다. 하지만 뭐 큐브엔터라든지 YG 플러스가 오히려 카카오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빠진다라고 해서 뭐 디어유의 공모가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왜 SM이 없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이 없냐? 자, 이런 기업들은요, 지금 현재 순이익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이 100배가 넘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기업은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기반으로 산출한 주당 평가액이 27,000원. 여기에 희망 공모가 밴드가 18,000원에서 24,000원으로 정해졌죠. 자, 근데 최종적으로 공모가는 2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멀티플 53배라는 것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증시에서 엔터 주식들이 상당히 핫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PR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적용 단기 순이익입니다. 이게 디어유의 올해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파생상품 관련 손실 등 비용은 아닌데 회계상 지출된 비용으로 계산된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정한 단기 순이익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연간 예상 순이익으로 잡았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디어유의 실적을 보시면 구독자가 한 1년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드라마틱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인데, 공모한 자금을 바탕으로 아티스트들을 훨씬 더 많이 영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 중화권에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중화권에 진출한다든지, 그리고 스포츠 스타 등 대거 그런 팬덤을 가지고 있는 스타도 영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버블, 메신저를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마이홈, 그 다음에 메타버스, NFT, 자, 이런 성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멀티플은 높지만 앞으로 예상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혜측 비율 살펴보겠습니다. 2001대 1이 나왔어요.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역대 3위입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따지면 상위 2% 정도고요.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22%. 그리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은 93.3%입니다. 이것 또한 100등 중에 14등 정도 하고 있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게 37.5%입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27.9%.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공모 지표를 가지고 공모 지표 종합 점수 100점 만점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총 얼마가 나왔냐? 86점이 나왔어요. 자, 얼마 전에 카카오페이가 상당히 양호한 수요 예측 결과를 기록을 했죠. 자, 근데 카카오페이의 공모지표 종합 점수는 80점입니다. 근데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보다 더 양호하게 나왔다. 자, 그래서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상위 한 5%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상위 5%에 해당되는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기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부터 YMT까지 총 8개 종목이 디어유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했습니다. 자, 보시면 공모가 대비 시가상승률, 자, 샘CNS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작하자마자 더블에 성공을 했고요. 자, 그 중에서 4개 기업은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상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 한 50% 정도 된다. 자, 그래서 따상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샘CNS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근데 이때 상황을 좀 살펴보면 공모주들이 상당히 상장하자마자 저조한 성과를 막 기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샘CNS 역시 상장하자마자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많이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최근 엔터주의 강세의 영향으로 수혜측 결과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2차 전지가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에서 엔터주가 리오프닝, 여기에서 이제 대장주로 인식이 되면서 상당히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양호한 수혜측 결과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모지표 종합점수 관점에서 봤을 땐 카카오페이보다 더 나은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 방식을 살펴보니까 일단 PR 배수는 높았어요.
하지만 이 절대적인 수준이 높은 것이지 앞서서 이 엔터주가 시장에서 상당히 잘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높았죠. 그래서 그냥 그 수준이다. 근데 공모가 산정에 들어간 실적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냥 올해 상반기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이거를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앞서서 보시다시피 이 구독자들의 증가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에 붙일 만한 뭐 메타버스, NFT,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디오유의 공모가가 좀 보수적이지 않나라고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고, 이것들이 다 수혜책 결과가 상당히 양호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자, 일반 청약 배정 주식수가 82만 5천 주입니다. 디오유가 뭐 카카오페이나 현대중공업처럼 사이즈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청약 배정 주식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균등 배정 같은 경우에도 한 주를 보장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족들 계좌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한번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